이번 문제는 사료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동학농민운동 사료 해석형 문제입니다. 다음은 1809, 14년 발생한 민중운동 관련 문서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사료부터 보면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포악한 군수를 먼저 처단할 것, 군기창을 접수하고 무기를 확보하여 외적과의 싸움에 대비할 것, 전주성을 점령하고 가명을 장악할 것, 서울로 징역하여 부패한 권력을 심판할 것, 우리는 이 뜻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동지들과 함께 떨쳐 일어날 것이며 민중의 뜻에 따라 나라를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죠? 바로 탐관오리 징벌, 전주성 점령, 무기 확보, 서울 진격, 새로운 세상 이런 표현을 보면 떠오르는 운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1809, 14년 동학농민운동, 특히 1차 봉기 당시 강령적인 성격의 문서죠. 이제 보기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1번, 이 문서는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중 일부이다. 갑신정변은 1808, 14년 개화파 정변이었고요. 14개조 정강엔 문벌 폐지, 지조법 개혁, 규장각 폐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전주성 점령이나 탐관오리 징벌과는 무관하죠. 2번, 이 운동 이후 일본군의 침입을 유도하기 위한 계략이었다. 이건 틀린 역사 해석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은 계략이 아니라 실제 민중의 자발적 저항입니다. 물론 전주성 점령 이후 정부가 청해 군대를 요청했고 그걸 핑계로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긴 해요. 하지만 농민운동이 침입을 유도한 건 아니죠. 3번, 이 사료는 동학농민운동의 초기 강령으로 전주 화약 체결로 이어졌다. 이 사료는 1차 동학농민봉기, 당시 전봉준 등이 제시한 요구사항으로 황토현 전투, 장성 전투를 거쳐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전주 화약을 통해 정부와 타협하며 집강소라는 농민 자치기구를 설치하는 계기로 이어집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이 의거 이후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청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이건 갑신정변 이야기죠. 정변 실패 후 일본 공사관이 불탔고 그 일로 일본이 배상 요구를 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동학농민운동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문제를 풀어보았듯이 동학농민운동은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파트죠. 특히 전개 과정과 운동의 성격, 결과까지 연결해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왜 일어났을까요? 배경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탐관오리와 지주들의 수탈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둘째, 부패한 조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으며, 셋째, 동학 사상이 농민층 사이에서 퍼지며 저항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결정타가 되면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개 과정을 볼까요? 1차 봉기는 고부에서 시작돼 백산을 거쳐 황토현 전투로 이어집니다. 농민군은 황토현과 장성 전투에서 관군을 이기고 마침내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죠. 정부는 급하게 청나라 군대를 요청했고 이 틈을 타서 일본도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러자 농민군과 정부는 타협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전주 화약입니다. 전주 화약 이후 농민군은 물러나고 대신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실현하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을 장악하려 하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합니다. 이게 2차 봉기, 즉 반일 무장투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패배합니다. 특히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전봉준 등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운동은 막을 내리죠. 그럼 이 운동의 성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반봉건, 반회세 민중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운동은 농민 스스로가 조직하고 무장 하고 개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근대 민중운동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와 의에 정리해 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이 운동은 청일전쟁의 발발과 갑오개혁으로 연결됩니다. 또 이후 의병운동과 항일민족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됩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흐름 중심으로 기억해 두세요.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